읽어봅시다. 1에서 10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0장의 카드에서 한 장을 뽑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자,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12의 배수를 뽑아도 되고 그 다음에 13의 배수를 뽑아도 상관없다라는 소리야. 그럼 둘 중에 하나만 뽑으면 되니까 그 각각의 경우의 수를 얘는 더해야 될까 곱해야 될까? 내가 12의 배수를 뽑아도 되고 13의 배수를 뽑아도 돼. 더해야 되는 거 아니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1, 2, 3, 4, 5라는 숫자 카드가 있을 때 선생님이 2의 배수를 뽑아도 되고 또는 3의 배수를 뽑아도 된다라고 해요. 2의 배수는 2, 4 두 개밖에 없고 그 다음에 3의 배수는 3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5가지 중에서 3가지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1에서 100까지 자연수가 있는데 12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자, 1에서 100까지 숫자가 있어요. 그럼 12의 배수 몇 개 있을까? 저거 어떻게 구해요? 8개 아니야? 8개? 왜 8개게? 자, 어떤 숫자까지 얘가 그놈의 배수가 몇 개 있는지 알아볼 때는 단순하게 그냥 나눠버리면 돼요. 당연히 100 나누기 12 하면 안 나눠 떨어지지. 뒤에 거는 필요 없어. 나머지가 남든지 안 남든지 필요 없어. 100 안에 12가 최대 몇 번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만 봐주면 돼. 자, 그럼 12 곱하기 8 하면 96이잖아. 맞지? 그래서 100 안에는요. 1에서 100까지 숫자 중에서 12의 배수는 총 8개가 있습니다. 되겠지? 자, 그 다음에 13의 배수는 그럼 단순히 얘도 그냥 나누기만 하면 되겠네. 100 나누기 13. 그럼 얘는 몇 가지 있어요? 총 7개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15개입니다. 라고 바로 끝내버리면 안 돼요. 자, 물론 얘는 15가지가 맞아. 자, 그럼 뭘 생각해 줘야 되냐면 또는이다 라고 했을 때는 12의 배수랑 13의 배수가 공통적인 게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돼. 자, 그럼 12의 배수도 되고 13의 배수도 된다라는 소리는 12하고 13의 공배수다라는 소리야. 맞니? 자, 그럼 1에서 100까지 숫자가 적혀있는 카드가 있는데 그 숫자 안에 10이랑 13의 공배수가 있어. 없지 않니? 자, 그래서 여기서는 뺄 필요가 없다라는 소리. 그래서 1에서 100까지 자연수가 적힌 카드 중에서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총 15가지가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 자, 그럼 여기서도 또는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네. 그럼 2의 배수가 나오는 가지수는 총 50개. 자, 그 다음에 5의 배수가 나오는 거는 총 몇 개냐면 20개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요 70개야 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럼 2랑 5와 공배수 2랑 5의 공배수. 그럼 2와 5의 공배수가 10이잖아. 최소 공배수가. 그럼 최소 공배수의 배수들, 공통적인 배수들은 한 번 빼줘야지. 왜 두 번 더해졌습니까? 맞니? 그래서 2와 5의 최소 공배수는 10이고 그럼 이 10이라는 숫자는 1에서 100까지 총 10개 있는 거 맞니? 그래서 빼기 10을 해줍니다. 그래서 전체는 60까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요거 공배수, 최소 공배수 들어가는지 공배수가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 잘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100과 서로소인 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에 서로소가 뭐야? 서로소가 뭐게? 그건 소수.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소수로 소수. 서로소란 게 뭐야? 서로소는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야. 2랑 3, 3이랑 7, 7이랑 11 이런 애들.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야. 그런 애들을 서로소라고 합니다. 자, 그럼 100과 서로소의 수. 이거 어떻게 찾을래? 일일이 다 찾을 거야? 못 찾지?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잘 보세요. 이 100이란 놈을 소인수분해합니다. 소인수분해 기억나지? 이렇게 우리가 계속 나눴잖아. 기억나? 또 여기 25. 5. 그래서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라는 거. 자, 얘가 100이다라는 거잖아. 그럼 얘랑 서로소가 된다라는 소리는 어떤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가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2랑 5만 안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 공약수가 겹치지 않잖아. 맞니? 자, 그럼 1에서 100가지 숫자가 있는데 이 많은 숫자, 100가지 숫자 중에서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2랑 5만 안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 그럼 다시 얘기하면요. 이건 뭐냐면 1에서 100까지 전체 100개의 숫자 중에서 2의 배수랑 5의 배수만 빼버리면 나머지는 전부 다 2랑 5를 안 가지고 있다는 소리야. 요거 이해되니? 이해되겠어? 자, 근데 그럼 여기서 우리 따로 구할 필요 없잖아. 왜? 위에 구해놨거든.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다라고 했어. 그래서 1에서 100까지 숫자 중에서 100과 서로 소인 숫자의 개수는요, 총 40개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 이게 경우의 숫자야. 그래서 경우의 숫자는요, 생각하기 나름이야. 이거를 우리가 일일이 다 구한다라고 적으라고 우리가 이 40가지를 언제 다 구하고 앉았을까?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전체 경우에서 여기 해당하는 거 요거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를 빼버렸잖아. 이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구해졌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여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실제로 확률과 통계에 들어가게 되면 배울 거야. 용어는 여사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집합할 때 이거 기억나니? 어떤 A라는 집합 있을 때 여집합 기억나니? 여집합. 이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니?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잘 해줘야 됩니다. 이 경우의 수에서는. 오케이. 자, 방정식 x 플러스 2y 플러스 3z는 11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yz다 라고 했어요.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자연수. 그럼 저기 xyz에서는 0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0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xyz 중에서 제일 작은 숫자는 뭐냐면 얘네들이 될 수 있는 숫자 중에서 제일 작은 숫자는 1입니다. 즉 x도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y도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z도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럼 이런 거는 우리가 일일이 찾아주는 게 좋아요. 여기서 만약에 자연수 xyz라고 안 하고 정수 xyz라고 하잖아. 그럼 또 경우의 수가 달라져.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는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간단하겠네.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일일이 찾아줄 건데 기준을 누구로 잡아주냐면 XYZ가 있을 때 그 어떤 개수가 제일 큰 놈을 기준으로 잡아줍니다. 왜냐면 숫자가 빨리 깎이거든. 자,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Z가 1일 때 한번 볼게요. Z가 1이면은 여기 Z가 1이니까 3이니까 3을 이항시켜준다라고 했을 때 X 플러스 2Y는 얼마가 돼? 8이 된다라는 소리 아니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경우의 수 따져주는 거야. 그럼 Z가 1일 때요. Y는 뭐 순서상으로 씁시다. 바로로 해가지고. Y가 4가 될 수 있니? 4가 돼버리면 X가 0 돼야 되잖아. 그래서 4는 안 돼. 자, 그럼 Y가 될 수 있는 거는 3. 맞니? 최대 3이야. 4는 될 수 없으니까. 그럼 Y가 3이라는 소리는 X가 2라는 소리겠네. 맞아? 자, 그 다음에 Y가 2라는 소리는 X가 4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Y가 1이라는 소리는 X가 6이다 라는 소리겠네. 이거 말고 또 있어? 될 수 있는 거? 없지. 자, 오케이. 그럼 첫 번째 Z가 1일 때 찾았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요. 이제 Z가 2일 때 볼게요. 자, Z가 2일 때는 6이니까 6 이항시켜버리면 X 플러스 2Y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5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Y가 3이 될 수 있니? 3은 안 되지. 넘어버리니까. 그래서 Y가 될 수 있는 최대값은 2. 그래서 Y가 2일 때 X는 1이고요. 그 다음에 Y가 1일 때는 X가 3이 돼야 되겠네. 이거 말고는 이제 없지. 오케이, 이제 끝났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Z가 3일 때 한번 봅시다. Z가 3일 때는요, 쟤는 9가 돼버리네? 그럼 즉, X 플러스 2Y가 2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이거를 만족시키는 XY 값이 있을까? 절대 없지 않을까? Y가 1만 돼버려도 2가 사라져버려. 그지? 그래서 세 번째는 안 된다는 소리. 그래서 여기 있는 XYZ, 즉 자연수 XYZ가 될 수 있는 순서상의 개수는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된다는 소리.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거 찾아줄 때는 항상 뭐 XYZ, 뭐 XYZW 뭐 이렇게 4개가 있어도 상관없어. 일일이 우리가 이렇게 찾아주는 건데 항상 개수가 제일 큰 거를 기준으로 잡아주는 게 편해. 왜? 숫자가 빨리빨리 깎이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요. 이거 이 정계식에서 항이겠어요. 이건 너무 간단하네. 그냥 단순하게 3 곱하기 3입니다. 자, 왜? 이 A라는 항이 분배법칙 할 거잖아. A라는 항이 X에 한 번, Y에 한 번, Z에 한 번. 그럼 항이 AX, AY, AZ 세 개가 생길 거야. 마찬가지로 B가 한 번씩 가면요. BX, BY, BZ 세 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CX, CY, CZ 이렇게 세 개가 생깁니다. 근데 거기서 동량이 있어 없어? 싹 다 다르지. 그래서 나오는 항의 개수는 총 9개. 어떻게 나온다? 앞에 있는 항 A랑 B랑 C 3개, 그리고 뒤에 있는 항 X, Y, Z 3개. 그래서 3 곱하기 3 해가지고 9개가 나온다라는 소리입니다. 굳이 제목을 붙이자면 이게 곱의 법칙이야.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 다음요. 자, 360의 양의 약수의 개수. 자,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 우리 예전에 이거 많이 했었는데, 자, 이것도 360이라는 숫자를 소인수분해 합시다. 자, 소인수분해. 이렇게 한 개씩 할까요? 천천히. 자, 180이고요. 또 2로 나누면 90. 또 2로 나누면 45. 자, 그럼 얘는 95, 45지. 그래서 3으로 합시다. 다 적읍시다, 그냥. 3, 5. 자, 그래서 360이라는 숫자를 소인수분해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360의 양의 약수의 개수. 자, 약수의 개수는 뭐야? 이 지수에다가 1씩 더해가지고 다 곱하는 거지.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그래서 24가 되겠네. 이게 360의 양의 약수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60하고 540의 양의 공약수의 개수. 자, 공약수의 개수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뭐부터 구한다? 최대 공약수부터 먼저 구한다. 자, 그럼 540도 소인수분해를 한번 해봅시다. 540을 소인수분해 하면요. 이것도 계속 할게요. 270. 자, 또 2로 나누면 135. 3으로 나눕니다. 3, 42, 3, 5, 15. 또 3으로 하면 15. 그 다음에 또 3으로 하면 5. 자, 그래서 540이라는 숫자는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자, 그럼 우리가 360이라는 숫자하고 540이라는 숫자를 소인수분해 봤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두 숫자의 최대 공약수를 구할 거야. 자, 그럼 이것도 우리 초등학교 때 했던 거야. 두 숫자에서 공통적인 것 중에서 제일 큰 거야, 작은 거야? 공통적인 것 중에서 작은 거 가지고 옵니다. 여기 2의 세제곱 있잖아. 근데 여기 2의 제곱 있잖아. 그래서 작은 거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요, 2의 제곱. 그리고 또 공통적인 게 3이 있네. 그럼 두 개 중에서 여기는 3의 세제곱, 360은 3의 제곱이니까 작은 거 가지고 옵니다. 3의 제곱. 그리고 5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네. 즉 360하고 540의 최대 공약수는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는 거야. 그럼 이놈들의 약수의 개수만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놈들의 약수의 개수는요, 3 곱하기 지수에다가 1 더하는 거지. 3 곱하기 2, 3 곱하기 2. 그래서 18개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자, 이것도 까먹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360의 양의 약수 중 얘 배수의 개수. 자, 요거 잘 보세요. 360을 우리가 소인수분 해봤더니,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얘 세제곱 곱하기 2의 제곱, 2의 제곱이었지? 3의 제곱 곱하기 5. 자, 이렇게 됐다고. 그럼 우리가 약수란 게 뭐냐면, 2가 어떤 뭐 약수들이 막 이렇게 있을 거야. 뭐 숫자들이 막 여러 개가 있겠지.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숫자들을 우리가 조합 찾아줍니다. 그럼 이 첫 번째 괄호 안에는 2가 몇 개 들어갔고 3이 몇 개 들어갔고 5는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것만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수에다가 왜 1씩 더해가지고 다 곱했냐면 어떤 약수들이 따로따로 다 있는 이 괄호 안에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야. 첫 번째 괄호 안에는 내가 2를 몇 개 넣을 것인가. 한 개도 안 넣을 수도 있잖아. 아니, 한 개도 안 넣을 수도 있고, 한 개 넣을 수도 있고, 2개 넣을 수도 있고, 3개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총 4가지. 그럼 3의 제곱이니까 3도 안 넣을 수도 있고, 한 개 넣을 수도 있고, 2개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총 3가지. 5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5의 1제곱이니까. 그래서 지수에다가 1씩 다
1씩 더해가지고 곱해버리는 거야. 그게 양의 약수의 개수들이라고. 근데 3번에서는 뭘 물어봤냐면 2의 배수의 개수다라고 했어. 자, 그럼 2의 배수다라는 소리는 앞에 어떤 숫자가 있든지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마지막에 곱하기 2 한 개만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냥 2 한 개만 있으면은 얘는 무조건 2의 배수야. 맞니? 그럼 자 보세요. 지금 2의 세제곱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돼 있을 때 1은 무조건 여기에 다 포함시켰다라고 합시다. 그냥 뭐 약수들이 막 많겠지. 2는 한 개씩 다 넣어놓은 거야 미리. 이제 뭘 할 거냐면 2는 한 개씩 다 뺐으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자, 이놈들이 이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 선택만 하면 돼. 이 괄호 안에는 어차피 미리 2는 한 개씩 다 넣어놨거든. 되겠니? 자, 그래서 이놈들의 약수의 개수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에다가 1씩 더하면요. 3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얘도 18가지가 된다라는 소리. 이거 이해되겠어? 그래서 2의 배수 만약에 뭐 3의 배수다. 그럼 3만 한 개 미리 다 넣어놓는 거야. 그 다음에 5의 배수다. 그럼 5만 한 개씩 다 넣어놓는 거야. 미리 넣어놓고 이제 나머지 경우의 수만 찾아주면 된다라는 소리지. 오케이? 됐고요. 자, A 도시에서 출발하여 B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 자, A에서 출발해가지고 B로 가는데 뭐 단 한 번 지나간 도시는 다시 지나가지 않는다.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건 없다는 뜻이야. 자, 그럼 우리가 A에서 B로 갈 수 있는 경우는요. A에서 C를 거쳐가지고 B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A에서 D를 거쳐가지고 D로 갈 수도 있어. 자, 그럼 A에서 C를 거쳐가지고 B로 가는 거. 위로 간다는 소리네. 이거 아까 우리 길 찾는 거 했잖아. 경우의 수. 그럼 이거 3 곱하기 3 아니야? 그래서 A, C, B로 가는 경우의 수는요. 9가지. 그 다음에 A, D, B로 가는 경우의 수는요. 2 곱하기 3 아니야? 그래서 6가지. 그래서 우리가 A에서 B까지 갈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는요. 15가지가 됩니다. 자, 1번은 아주 간단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동건이와 수진이가 A 도시에서 출발하여 B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동건, 그 다음에 수진. 동건이와 수진이가 이제 서로 다른 두 명이 이제 길을 찾아갈 거야. A에서 B로 갈 건데. 자, 보세요. 한 사람이 지나간 중간 도시는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만약에 동건이가 A, D, B로 갔다라고 치자. 그럼 수진이도 A, D, B로 갈 수는 없다라는 소리야. 되겠니? 만약에 동건이가 A, D, B로 갔다면 수진이는 무조건 A, C, B로 가야 된다라는 소리. 자, 그럼 경우의 수를 나눠봅시다. 동건이가 A, C, 이거 A, C, B로 갔을 때요. A, C, B로 갔을 때 수진이는 무조건 A, D, B로 가야 된다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동건이가 A, D, B로 갔을 때 수진이는 무조건 A, C, B로 가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경우의 수 봅시다. 자, 동건이가 A, C, B로 갔을 때는요. A, C, B로 갔으니까 동건이는 9가지. 그 다음에 수진이는 A, D, B로 갔으니까 6가지. 자,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개를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54가지가 돼요. 자, 왜냐면요, 봐봐. 예를 들어서 동건이가 A, C, B로 갔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갔다라고 칩시다. 9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야. 이렇게 갔다라고 쳤을 때 수진이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6가지거든. 맞니? 그래서 동건이가 이게 총 9가지니까 1번 길부터 9번 길까지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1번 길 갔을 때 6가지, 2번 길 갔을 때도 6가지, 3번 갔을 때도 6가지 아니야? 그래서 두 개가 곱하기가 되는 거야. 되겠니? 자, 그럼 마찬가지로 동건이가 A, D, B로 갔을 때는 6가지 아니야? 그럼 수진이는 9가지잖아. 그래서 두 개를 어떻게 한다? 곱해줍니다. 54가지. 자, 그래서 동건이랑 수진이가 A를 거쳐서 B까지, A에 출발해가지고 B까지 가는 모든 경우의 수는요, 총 108가지가 된다. 되겠니? 자, 오케이. 이렇게 되면 되고요. 다음.
오른쪽 그림에 A, B, C, D, E의 5개 영역을 서로 다른 5가지 색으로 칠하려고 한다.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때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풀어주냐면 제일 먼저 어느 한 지점을 먼저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를 먼저 색칠을 합니다. 그럼 뭐 어떤 지점을 선택해도 상관은 없지만 자 이런 걸 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영역들이랑 제일 많이 인접하고 있는 그 부분을 먼저 선택해서 색칠을 해버립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A야. 자, A는 지금 B, C, D, E 4개랑 다 인접하고 있다고. 근데 만약에 B만 봤을 때는 C랑 A밖에 인접하지 않는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제일 많이 인접하고 있는 영역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A에다가 선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A에 선택을 하고 색칠하고 그 다음에 뭐 B, C, D, E 해도 상관없고 E, D, C, B 해도 상관없고 자, 이렇게 순서대로 합시다. A 색칠하고 그 다음에 B 색칠하고 C 색칠하고 D 색칠하고 E를 이렇게 색칠한다라고 합시다. 그럼 세훈아 A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A에 색칠 수 뭐라고? 지난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고. 색깔이 몇 가지야? 색깔이 5가지라고 했지. 그럼 A에 색칠할 수 있는 거는 5가지 아니야? 자, 그 다음에 B에 색칠할 겁니다. B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니? 4가지. 왜? 인접하고 있는 거는 색깔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A에 색칠한 거는 B에 색칠할 수 없어요. 그래서 B에는 4가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 볼게요. C는 몇 가지일까? 3가지 아닐까? A에 색칠했고 B 색칠했는데 A랑 B랑 지금 인접하고 있잖아. C라는 놈이. 그래서 C는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는 몇 가지일까? D도 3가지가 됩니다. 왜? 똑같은 색을 칠해도 상관없어. 하지만 이웃하고 있는 놈들이랑만 색깔이 다르면 된다. 그래서 C랑 A에 색칠한 놈이랑만 다르면 되니까 D도 3가지. 그리고 E도 3가지 이렇게 되겠네. 맞아? 그래서 여기 앞에 하면 5, 4, 20, 27, 540까지가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지? 그래서 선택을 할 때 순서를 잘 정하면 돼요. 제일 첫 번째를 인접하고 있는 영역이 제일 많은 거. 가지수가 제일 많은 애를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쭉 나가주면 돼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자, 100원짜리 동전 1개, 50원짜리 동전 2개, 10원짜리 동전 3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거스름 돈 없이 지불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거스름 돈 없이 지불한다는 소리는 그냥 우리가 저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지불을 한다는 소리야. 돈을 낸다라는 소리야. 근데 자, 이거 잘 봐야 돼요. 단 0원을 지불하는 것은 제외한다. 돈을 안 주는 것은 제외시키자 이 소리야. 자, 그럼 첫 번째 볼게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란 건 뭐냐면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 뭐 50원짜리 2개, 10원짜리 3개를 가지고 있는데 50원짜리 1개를 주느냐 아니면은 10원짜리 2개를 주느냐 다 다른 거야. 뭐 물론 금액도 다르지만 근데 여기서는 50원짜리 동전이 2개가 있으니까 50원짜리 2개 주는 거하고 100원짜리 1개 주는 거하고 금액은 같지만 경우의 수는 다르게 보는 거야. 왜냐하면 지불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오케이? 여기서 1번에서 물어보는 거는 방법의 수입니다. 되겠지? 자,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100원짜리는 내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맞니? 그럼 총 몇 가지야? 2가지 아니야? 자, 그 다음에 50원짜리 봅니다. 50원짜리는 2개가 있어. 2개가 있기 때문에 내가 50원짜리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50원짜리를 안 줄 수도 있고 1개를 줄 수도 있고 2개를 줄 수도 있어. 그래서 총 몇 가지? 3가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원짜리 동전은 3개가 있으니까 안 줄 수도 있고 1개 줄 수도 있고 2개 줄 수도 있고 3개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총 4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개수는요 총 24가지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빼야 돼. 뭘 빼야 돼?
자, 선생님 처음에 얘기할 때 뭐랬어? 100원짜리 동전을 안 줄 수도 있고, 한 개 줄 수도 있고. 50원짜리 동전을 안 줄 수도 있고, 한 개 줄 수도 있고, 두 개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0원짜리 동전은 안 줄 수도 있고, 한 개, 두 개, 세 개 줄 수도 있고. 각각의 경우 수를 다 셌단 말이야. 근데 100원짜리도 안 줘, 50원짜리도 안 줘, 10원짜리도 안 줘. 한 개도 그럼 지불 안 한 거 아니야? 근데 뭐랬어? 0원을 지불하는 것은 제외한다. 그래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개수는요, 24 빼기 한 가지. 내가 지불 안 하는 경우의 수 한 가지잖아. 그래서 지불하는 방법의 숫자는요, 실제로 경우의 수는 23가지가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입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듯이 1번에서는 뭐냐면 선생님이 100원짜리 한 개를 지불하는 거나 50원짜리 두 개를 지불하는 거랑 두 개를 다르게 본다라고 했지. 경우의 수를. 지불하는 방법이니까. 하지만 이번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금액이야. 금액. 그럼 여기서는 100원짜리 한 개를 주는 거나 50원짜리 두 개를 주는 거나 똑같이 생각한다고. 오케이.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봅니다. 자, 100원짜리 동전 한 개 있어요. 그 다음에 50원짜리 두 개가 있고 10원짜리 세 개가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10원짜리가 3개가 있어. 우리가 이거 10원짜리를 모아가지고 50원짜리 만들 수 있니? 만들 수 없지. 자, 오케이. 패스 넘어가. 50원짜리 2개가 있습니다. 50원짜리 2개 가지고 100원짜리 만들 수 있니? 만들 수 있지.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이 100원짜리 하나를 50원짜리로 바꿔버립니다. 50원짜리로 바꿔버려. 그럼 여기서는 100원짜리 한 개가 50원짜리 2개가 되지. 그럼 원래 있었던 50원짜리 2개하고 총 몇 개가 있냐면 50원짜리 4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0원짜리 3개는 그대로. 오케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개수만 찾으면 돼요. 그럼 50원짜리 우리가 총 4개 있으니까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5가지. 그 다음에 10원짜리 3개 있으니까 지불하는 방법의 수 총 4가지. 20가지인데 여기서 뭐 해야 된다? 지불 안 하는 거. 한 개 빼야 된다. 그래서 20-1 해가지고 총 19가지가 나온다. 할 수 있겠어? 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 봐봐. 이거는 밑에 것도 한번 볼까? 볼게요. 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간단해. 그냥 100원짜리 2개니까 3 곱하기 50원짜리 동전 4개니까 5 곱하기 10원짜리 동전 3개니까 3 이겁니다. 방법의 수. 이건 단순합니다. 자, 근데 지불할 수 있는 금액 한번 볼게요. 자, 금액은 그거 뭐라 그랬지? 낮은 단계에 있는 동전 가지고 그 위에 있는 단계 동전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라고 했어.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10원짜리 동전 3개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 가지고는 50원짜리 못 만들어. 맞니? 자, 그럼 여기서 50원짜리 동전은 4개 있기 때문에 100원짜리 충분히 만들 수 있어. 자, 그럼 만들 수 있을 때 위에 단계에 있는 이 동전을 모두 다 50원짜리로 바꿔버립니다. 그럼 100원짜리 동전 2개가 있으니까 50원짜리가 총 4개가 생기겠네. 그럼 우리가 50원짜리 동전 4개를 더 추가했다라고 하고 총 8개가 있다라고 생각해버립니다. 여기서 자, 그럼 여기서 50원짜리 동전 8개, 10원짜리 동전 3개. 그럼 할 수 있는 거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9가지 곱하기 4가지. 그래서 36가지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0원을 지불하는 거는 뺀다. 그래서 36-1. 그래서 35가지가 된다. 여기서 자, 그럼 만약에 여기서 10원짜리 동전 가지고 50원짜리도 만들 수 있다. 그럼 50원짜리도 10원짜리로 만들어야 돼. 즉, 저 앞에 있는 100원짜리 동전도 10원짜리로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경우의 수 세준 거. 오케이? 됐고요.